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모임 자리에 나가는 게 예전처럼 편하지 않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동창회, 친목 모임, 부부 동반 자리, 동호회 모임까지 막상 나가면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괜히 말 많이 했다가 분위기 깨는 건 아닐까? 가만히 있자니 존재감이 없고 도대체 어떤 사람이 제일 좋아 보일까?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모임에서 가장 호감 가고 가장 품격 있어 보이는 사람은 말을 가장 잘하는 사람도 웃기려고 애쓰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말수가 많지 않아도 앞에 나서지 않아도 조용히 있어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사람 쪽으로 마음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차이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나이 들어 모임에 나가면 왜 어떤 사람은 늘 중심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도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남길까요? 비결은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라 대화의 방향과 태도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나이 들수록 더 호감 가는 사람의 대화 특징, 모임에서 은근히 피해야 할 말 습관, 말 한두 마디로 분위기를 살리는 품격 있는 대화법, 을 현실적인 예시로 차분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억지로 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용해도 충분히 돋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말 잘하려 애쓰느라 피곤했던 분들께 조금은 편안한 기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모임의 주인공이 되는 품격 있는 대화법 하나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강. 모임에서 가장 품격 있어 보이는 사람의 공통점. 모임에 가면 늘 비슷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는 말을 많이 하지만 금방 피곤해지고 누군가는 조용한데도 이상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모모씨 참 괜찮더라. 말이 많진 않은데 있으면 분위기가 편해.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자기 존재를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모임에서 무의식적으로 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뒤처지지 않아야 하는데, 나도 뭔가 보여줘야 하는데, 그래서 말이 많아지고 경험을 이야기하고 조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품격 있어 보이는 사람은 정반대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증명하려 하지 않고 상대의 말을 평가하지 않으며 굳이 결론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태도를 가집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때 마음이 쉽지 않으셨겠어요. 그렇게 선택하신 이유가 있었겠죠. 이 말들은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이 순간 이렇게 느낍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굳이 방어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바로 이 지점에서 품격이 만들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어 하기보다 편안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나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사람에게 마음이 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요즘 애들은 말이야. 우리 때는 안 그랬어. 그 집은 원래. 이런 말이 입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언제나 누군가를 낮추고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를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임에서 가장 품격 있어 보이는 사람은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조언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라 경험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상대를 편하게 만드는 사람, 그리고 굳이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이 기준만 기억해도 이미 모임에서 절반은 성공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와 정반대로 나이 들수록 하면 바로 호감을 잃게 되는 대화 습관을 구체적인 사례로 짚어보겠습니다. 2강. 나이 들수록 하면 바로 호감 잃는 대화 습관. 모임에서 호감을 얻는 방법을 알기 전에 먼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본인은 전혀 의도가 없는데도 주변 사람들이 점점 피하게 되는 대화 습관입니다. 이 습관들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굳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1. 조언부터 꺼내는 말버릇. 모임에서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이때 많은 분들이 바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운동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병원부터 가봐야 해. 하지만 상대가 원했던 건 해결책이 아니라 공감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언은 요청받았을 때, 관계가 충분히 쌓였을 때 해야 힘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르치려 든다는 인상만 남습니다. 2. 과거 이야기로 분위기를 덮는 습관. 내가 젊을 때는 말이야. 예전에는 내가 그 분야에서 추억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 이야기가 현재의 대화를 밀어낼 때입니다. 상대는 이렇게 느낍니다. 지금의 나는 중요하지 않구나. 과거는 공감이 될 때만 꺼내야 합니다. 증명이 되는 순간 대화는 멈춥니다. 3. 은근한 비교와 평가. 이건 본인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쟤는 원래 성격이 그래. 그 집은 형편이 좀. 요즘 애들은 참. 이 말 한마디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나도 언젠가 저렇게 평가받겠구나 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마음을 닫습니다. 4. 말로 분위기를 통제하려는 태도. 말을 끊는다. 웃음 포인트를 강요한다. 결론을 대신 내려준다. 이런 행동은 본인은 리드한다고 생각하지만 타인은 지배로 느낍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분위기를 끌고 가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흐르도록 둡니다. 정리. 이 네 가지만 추려도 모임에서의 인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언부터 하지 말 것, 과거로 현재를 덮지 말 것, 사람을 평가하지 말 것, 분위기를 통제하려 들지 말 것.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반대로 아무 말이나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돋보이는 사람들의 말투 특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강. 모임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의 말투 특징. 앞에서 우리는 모임에서 호감을 잃는 말 습관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특별히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중심이 되는 사람들의 말투를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잘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말의 방향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핵심 공식 하나. 모임에서 품격 있어 보이는 말투에는 분명한 공식이 있습니다. 판단, 설명, 결론, 대신에 공감, 질문, 여백. 이 공식만 이해해도 대화의 절반은 달라집니다. 1. 먼저 공감부터 한다. 상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요즘 일이 좀 힘드네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다 그런 거지 뭐. 그 정도는 다 겪어. 하지만 품격 있는 말투는 다릅니다. 요즘 많이 지치셨겠어요. 이 한 문장은 상대를 위로하려고 애쓰지 않지만 상대의 마음을 인정해 줍니다. 2. 바로 해결하지 말고 질문한다. 공감 다음에 중요한 건 조언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드세요? 그런 상황이 자주 반복되나요?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는 편해집니다. 대화의 주도권이 자연스럽게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3. 말을 멈출 줄 안다. 여백의 힘.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합니다. 상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다음 말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품격 있어 보이는 사람은 조금 늦게 말합니다. 상대가 말을 끝낸 뒤 짧은 침묵을 두고 고개를 끄덕인 후 그리고 한마디만 합니다. 그 얘기 쉽게 하신 건 아니겠네요. 이 여백이 상대에게는 이 사람은 나를 진지하게 듣고 있다는 강한 신호가 됩니다. 말투의 본질.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모임에서 주인공이 되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판단하지 않는 사람, 서두르지 않는 사람, 결론을 대신 내리지 않는 사람. 이런 말투는 상대를 편하게 만들고 그 편안함이 곧 품격이 됩니다.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실제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대화를 살리는 한 문장 질문법을 구체적인 예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4강. 대화를 살리는 한 문장 질문법.
모임에서 눈에 띄는 사람을 보면 공통적으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말을 길게 하지 않는다. 분위기를 바꾸려고 애쓰지 않는다. 그런데도 대화가 끊기지 않는다. 비결은 아주 단순합니다. 질문을 잘 던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질문은 캐묻는 질문도 정보를 확인하는 질문도 아닙니다. 상대를 편하게 만드는 한 문장 질문입니다. 1. 좋은 질문과 나쁜 질문의 차이. 먼저 나쁜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누구 책임이에요? 그건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 질문의 공통점은 상대를 설명하게 만들고 방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반면 좋은 질문은 다릅니다. 그때 마음이 많이 복잡하셨겠어요. 그 선택을 하게 된 배경이 궁금하네요.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는 편안하게 이야기합니다. 2. 품격 있는 질문의 세 가지 조건. 모임에서 쓰기 좋은 질문에는 공통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판단이 들어있지 않을 것. 왜 그렇게 했어요? 대신,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둘째, 비교하지 않을 것.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던데요? 대신, 그 상황에서는 쉽지 않았겠어요. 셋째, 상대를 주인공으로 세울 것. 내가 보기엔 대신, 본인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3. 바로 써먹는 한 문장 질문 예시. 모임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질문들입니다. 그건 언제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그때 가장 고민되었던 게 뭐였어요? 요즘 가장 마음이 편해지는 순간은 언제세요? 그 경험에서 얻은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그 선택을 다시 한다면 또 하실 것 같으세요? 이 질문들의 공통점은 상대를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존중받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점입니다. 4. 질문 후 반드시 지켜야 할 태도.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질문 후의 태도입니다. 말을 끊지 않는다. 고개를 끄덕인다.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다. 웃음이나 표정으로 반응한다. 이 태도까지 더해지면 상대는 이렇게 느낍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말해도 괜찮다. 그 순간 대화의 중심은 자연스럽게 당신 쪽으로 이동합니다. 정리. 모임에서 돋보이기 위해 말을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질문 한 문장, 그리고 그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태도. 이 두 가지만 지켜도 이미 충분히 품격 있는 사람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말보다 더 강력한 요소, 침묵과 태도가 어떻게 인상을 바꾸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5강. 말보다 더 중요한 침묵의 태도. 모임에서 인상이 오래 남는 사람을 떠올려 보시면 대부분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이 많았던 건 아닌데 이상하게 편했던 사람.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 사람은 말을 잘한 게 아니라 듣는 태도가 좋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1. 침묵은 어색함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화 중 침묵이 생기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바로 말을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품격 있는 사람은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말을 끝낸 뒤 바로 반응하지 않고 짧은 여백을 둡니다. 이 침묵은 상대에게 이렇게 전달됩니다. 나는 당신 말을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말을 덜 할수록 존재감은 오히려 커집니다. 2. 태도는 말보다 먼저 보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기억하기 전에 당신의 태도를 먼저 느낍니다. 고개를 끄덕이는지, 눈을 맞추는지, 표정이 열려 있는지, 몸이 상대 쪽으로 향해 있는지, 이 작은 신호들이 모여 이 사람은 예의 있고 품격 있다는 인상을 만듭니다. 3. 끼어들지 않는 사람이 신뢰를 얻습니다. 모임에서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상대 말을 중간에 끊는 것입니다. 공감하려다 끊고, 경험 이야기하려다 끊고, 결론 내려주려다 끊습니다. 하지만 상대 입장에서는 내 말은 중요하지 않다로 받아들여집니다. 끝까지 듣는 태도 그 자체가 최고의 대화 기술입니다. 4. 말이 적은데도 돋보이는 이유. 말이 적은데도 사람들이 다시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사람과 있으면 나 자신이 존중받는 느낌이 든다. 이 느낌이 쌓이면 다음 모임에서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당신 옆자리를 선택합니다. 정리. 모임에서 더 말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조금 늦게 말하고, 조금 더 듣고, 굳이 채우지 말고, 그 여백 속에서 당신의 품격은 스스로 드러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모임을 기분 좋게 마무리하는 한 문장 마무리 대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강.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돋보이는 마무리 한마디. 모임에서 사람들이 가장 또렷하게 기억하는 순간은 의외로 대화의 끝입니다. 아무리 분위기가 좋았어도 마무리가 어색하면 인상은 흐려집니다. 반대로 말을 많이 하지 않았어도 마지막 한마디가 좋으면 참 괜찮은 사람으로 남습니다. 1. 품격 있는 사람은 끝까지 평가하지 않습니다. 모임이 끝날 무렵 이런 말 무심코 나오기 쉽습니다. 오늘은 좀 정신없었죠? 다들 말이 많아서. 이 말은 분위기를 정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평가로 들립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모임의 마지막 순간까지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2.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마무리 공식. 모임을 좋게 끝내는 가장 확실한 공식이 있습니다. 감사, 공감, 여운. 이 순서만 지켜도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들으면서 많이 공감됐어요. 다음에 또 이런 자리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들은 당신을 앞세우지 않지만 당신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3. 상황별 바로 쓰는 마무리 한마디. 동창회 친목 모임. 다들 각자 자리에서 애쓰며 살아왔다는 게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부부 동반 모임.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 만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소규모 대화 자리. 오늘 이야기 덕분에 생각해 볼 게 많아졌습니다. 이 문장들의 공통점은 길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감정을 정리해 준다는 점입니다. 4. 먼저 자리를 떠날 때의 품격. 먼저 일어나야 할 때는 변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일이 있어서 대신 오늘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짧고 담백한 인사가 오히려 더 신뢰를 줍니다. 정리. 모임의 마지막은 누가 더 말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기분을 남겼는지로 기억됩니다. 평가하지 않는 마무리. 감사가 담긴 한 문장. 다음을 기대하게 하는 여운.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당신은 충분히 품격 있는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클로징. 나이 들어 더 빛나는 사람의 대화 기준. 오늘 우리는 모임에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보다 어떤 태도로 사람을 대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임에서 가장 호감 가고 가장 품격 있어 보이는 사람은 말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조언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자기 이야기를 증명하려 하지 않는 사람, 상대를 편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흔히 모임에 나가기 전 이런 고민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돋보일까? 하지만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겁니다. 돋보이려고 애쓸수록 오히려 멀어집니다. 편안하게 해줄수록 자연스럽게 중심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새로운 자극보다 존중받는 느낌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그래서 말을 줄이고 판단을 멈추고 질문 하나만 잘 던져도 당신은 이미 그 자리에서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빛나려고 말하지 말고 상대가 빛나도록 자리를 만들어라. 이 기준만 마음에 두셔도 다음 모임에서는 굳이 애쓰지 않아도 사람들이 먼저 당신에게 말을 걸 것입니다. 이제부터 모임은 부담이 아니라 편안한 관계를 쌓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모임 자리에서 말 한마디 때문에
괜히 마음 쓰였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기준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